수술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하시라고 의료진도 권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주프라임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황진환입니다. 네, 척추 수술 하시면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요. 수술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겉에 보이는 상처도 크지만 안에 병변들에도 상처들이 좀 크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되는데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회복 기간도 좀 길게 갈 수가 있고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저희도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사요법으로는 신경 차단술이라고 불리는 주사요법이 있고요. 흔히 척추 시술로 알고 있는 방법들에는 신경 성형술과 디스크 성형술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절개 부위를 굉장히 최소화할 수 있는 내시경적 척추 디스크 성형술이라든가 현미경을 보고 하는 미세 현미경 수술 등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 상담을 하시고 추천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내시경을 넣는다든가 기구만 삽입을 해서 환자분이 특별히 전신마취라든가 수면마취도 크게 필요가 없이 할 수 있는 술기들을 꼭 척추 부분이 아니더라도 시술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아마 회복도 좀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술도 어떤 기구들을 통해서 병변들을 직접 건드리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술 전 준비라든가 전천치, 검사 또는 항생제 전처치 같은 작업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마취 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심장이나 폐, 뇌 부분에 전신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전 처치는 굉장히 간소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과 신경 차단술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신경 차단술은 사실 수술이나 시술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주사를 직접적으로 아프신 신경 부위에 가까이 가서 약물을 뿌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사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척추 신경이에요. 척추 통증의 보통 원인이 되는 부분들은 다 이 신경 부분의 일부분이고요. 하얀 부분이 뼈 부분이 되고요. 환자분은 여기가 등이 되고 여기가 엉덩이쯤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피부쯤에서 만약에 제가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다 하면 이제 신경 차단술에 쓰이는 바늘이에요. 좀 길긴 하지만 엄청 두껍거나 엄청 아플 것 같진 않잖아요. 필요하면 국소마취 정도만 하고서, 이게 이제 신경 차단술에 쓰이는 주사예요. 좀 길긴 하지만 엄청 두껍거나 엄청 아플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럼 이 주사를 가지고 만약에 이 신경이 아프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부분 정도가 환자분의 등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국소마취 정도를 하고 바늘이 접근을 해서 신경 주변에 까지 접근을 한 다음에 약물을 투여하고, 그렇게 되면 신경 차단술은 끝나게 돼요. 이런 방법으로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이거는 그냥 주사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신경 성형술에 쓰이는 도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신경 성형술에 쓰이는 도구인데 굉장히 길고 굵은 기구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척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국소 마취도 필요하고 환자분이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까지도 진행을 하고서 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환자분 척추 뼈가 보게 되면 꼬리뼈 쪽에 큰 구멍이 있어요. 이 모형은 지금 뚫려 있지가 않아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일반적인 방법은 이 부분에 살짝 한 5mm 정도의 절개를 한 다음에 기구가 들어가게 되면 타고 올라가서 중심 척추 신경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 제가 원하는 부분까지 도달한 다음에 방향을 조절해서 필요하면 풍선을 확장시켜서 공간을 확보하고요. 또 약물 같은 것들을, 굉장히 굵은 관이기 때문에 압력을 굉장히 세게 해서 주변에 지저분한 조직들, 염증 조직들을 해소할 정도로 강한 수압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용량도 많은 양을 투여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주사 치료라고 하기에는 좀 더 침습적이고 병변들을 많이 건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시술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시술을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스크 성형술이라는 시술도 있는데, 디스크 성형술은 이 앞에 보이는 디스크가 있어요. 이 디스크가 앞으로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게
디스크 탈출증인데, 마찬가지로 약간 굵은 바늘을 통해서 디스크 안쪽에 들어가서 디스크 안에 자꾸 흘러나가가지고 신경을 자극을 하는 조직들을 살짝 열을 가해서 태워드리고 소각을 하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다시 탈출됐던 디스크들이 압력에 의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디스크 탈출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이제 디스크 성형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의 적응이나 이제 주기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전문의가 경험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의 이제 MRI 상태나 아니면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의 강도에 따라서 환자분과 보호자분과 의료진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시는데요. 보통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나을 수도 있지만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주사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3회에서 5회, 많아도 10회를 넘지 않는 차원에서, 그리고 한 번 주사를 맞은 다음에는 1주에서 2주의 정도로 간격을 두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시술 받으려고 시술을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시술은 최대한 한 번 하고, 만약에 잔존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척추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처럼 깎아내거나 잘라내거나 이렇게 해서 완치가 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움직이고 우리 몸을 지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사 좀 심한 경우가 있더라도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 움직임을 제한하는 수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정을 해버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도 칼을 대고 수술을 하게 되면 조직들이 엉켜붙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부위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주사 치료를 한다든가 시술을 할 때 관이나 바늘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약물도 그 부분으로 충분히 퍼지지가 않기 때문에 수술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하시라고 의료진도 권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증상을 충분히 완화시키고 환자분이 거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신다면은 경미한 정도의 척추 질환은 충분히 주사 치료나 시술로만으로도 완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진환이었습니다.